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요, 최소한 2000년 전에 모든 약물의 약성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요, 약성을 파악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이 그 약의 기운이 찬 성질인지 더운 성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병이 찬 병인지 더운 병인지를 크게 나누고 그에 따라서 찬 병은 더운 약으로, 더운 병은 찬 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병이 찬 병인지 더운 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별 실감이 안 나실 것이고요. 뭐 열이 나는지 추운지 뭐 이렇게 어려워? 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얼마 전 일요일 아침에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요, 잘 아시는 부인께서요, 아이가 밤새 고열로 시달려서 일요일임에도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못 하시지만요, 당장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란 어떤 경우든요, 부기와 기천을, 남녀노소를, 또는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인지 먼 관계인지를 가리지 말고 환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러리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당장 준비하고 한의원으로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나가서 6살짜리 아이를 보았더니요, 며칠 전에 비를 맞으면서 놀고 난 후에 으실으실 춥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란간 어제 저녁부터요, 급하게 열이 심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기침도 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감기가 걸린 것은 틀림없는데 밤새 열도 심하였고 기침도 심하였다고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열도 심하지 않고요, 기침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추운 것을 느낀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더운 약을 위주로요,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녁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병이 아침에는 좋아졌다가 저녁에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해진 상황을 보지 않고는 바로 예상하고 상상해서 처방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9시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주 열이 심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의원으로 나오라고 해서 진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몸을 만져보니까요, 가슴과 등이 불덩이 같은 겁니다. 열이요, 이미 39도를 넘어서 40도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는 약간 추위를 느껴 하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하는데요, 땀도 전혀 안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이 나는데요. 이 아이가 평소에 조금만 뛰어놀아도요, 땀을 줄줄 흘리던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등을 만지는데 불덩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피부는 뽀송뽀송 완전히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약간 추위를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6살짜리 아이가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의사들이 극도로 긴장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요, 의사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저 여유 있고요, 당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의젓하기 때문에 뭐 폼이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정말 이런 경우에는요, 극도로 긴장하는 겁니다. 이때 처방 한 번으로요, 천하의 귀한 어린 생명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가 찬병입니까, 더운 병입니까? 이 판단이 틀리면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이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요,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의 체표는 차가운데 안은 더운 병이라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겉은 추운데 속은 불덩이 같은.
자, 동양의학에서는요,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오는 경우에 특히 감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체표, 즉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며칠 전에 이 아이가 비를 맞으면서 뛰어놀다가 이제 뛰어놀면 땅구멍이 열리죠. 더워서 그런 가운데 차가운 비를 맞아가지고는 차가운 기운이 피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피부에서 거점을 마련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으실으실 춥다고 할 때 바로 치료를 받았으면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내버려둬서 병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피부는 어디서 주관을 하죠? 폐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일단 거점을 마련한 사기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그 세력을 확보하고 그 경락을 타고는 바로 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폐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전기와 한판의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더 이상은 물러설 데가 없는 겁니다. 폐에서 물러서면 어디로 물러섭니까? 더 이상. 따라서 우리 몸에서도요, 있는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들어온 사기와 한판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폐에서 열이 극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부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운 기운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부를 통해서 호흡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발산할 수가 없죠. 피부가 사기에서 장악당하고 있어요. 따라 어떻게 합니까? 열은 더욱 안에서 극심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을 재보면요, 거의 한 번에 39도, 40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40도 훨씬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어려운 시기들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자, 예전에 2000년 전에 쓴 우리 할아버지들의 감기 전문 서적이에요. 상한론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는 체표에는 차가운 기운이, 안에는 뜨거운 열이 지금 뭉쳐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체표를 열어주는 때는 차가운 기운이 더운 약으로 열어주고요, 안에는 더운 열이 극심하게 뭉쳐있으니까 아주 찬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이러한 같은 방법에서 처방을 하고 다음날 연락을 취하니 열이 그 약을 먹고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지냈고 아침이 되면서 더욱 좋아졌다고, 이런 식으로 3일간을 매일같이 보면서 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요, 찬 병인지 더운 병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병의 관건인데도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이요,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